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9장의 내용은 제목처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장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전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그러면 본래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NS로 이제 자석 자극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천연자 영구자석이 아니라 이제 전류에 의한 자석, 그게 바로 전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29장에서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물리량은 전류와 자기장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어떤 전류에 의해서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 이거에 관련된 항이 268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책의 순서상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다루는 내용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죠. 비오라고 사바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가, 이것을 이제 법칙을 만들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전류 도선이 있어요. 어떤 부정형의 어떤 이물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류 도선이 있을 때, 이 전류 도선이 있고 어떤 지점,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P점에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밝혀주는 법칙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연속적인 전류잖아요. 전류 도선이 쭉 연속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연속적인 도선은 미소 길이 DS들의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매우 짧은 DS 전류가 DS 길이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전체 영역으로 확장해버리면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수학에서 이 적분의 원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흐르는 전류의 크기, 이제 I가 있고 미소 길이의 도선 DS를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S로부터 이 점 P까지의 어떤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거리에 DS로부터 P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또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비오사바르 법칙을 쓰면 여러분 책에는 268페이지에 29-1식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은 I와 DS죠. 전류 I와 그것이 흐르는 도선의 길이 DS에 의해서 자기장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값은 얼마냐? 그게 바로 dB예요, dB. 자기장은 벡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장 벡터 dB는, 자, 비례상수가 4파이분의 뮤 제로로 되어 있어요. 4파이분의 뮤 제로,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S로부터, 즉 전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이죠. DS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는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전류 값이 I가 되겠고, 벡터 연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DS의 벡터, DS 벡터 곱하기 R 벡터, R의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이 여러분 책에는 29-3번식이 되어 있고,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벡터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 우항도 당연히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벡터의 방향과 크기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특히 여기에 있는 요게 벡터 연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스칼라가 되는데, DS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리고 R의 해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 DS에 대한 P의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벡터가 돼야겠죠. 그래서 크기로 보자면 R의 단위 벡터는 사실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죠. 크기가 1이죠. 크기가 없는 게 아니라 1이 되기 때문에 요 곱하기 연산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은 이 DS의 크기, R의 단위 벡터의 크기, 그리고 사인 값이 되겠죠. 뭐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 IDS, I와 DS를 이제 같이 쓰게 되죠. I 곱하기 DS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즉 DS의 방향이죠. 도선의 전류의 방향과 그 DS로부터 P까지의 위치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DS 크로스 R 단위 벡터는 DS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는 1이죠. 단위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 이거의 크기만 보자면 크기 dB는 4파이 R제곱분의 뮤0 I 곱하기 ds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자기장은 dB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향도 이게 완전히 이 평면상의 전류가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도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완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벡터 형태로 완전히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경우는 제외하고 I가 이렇게 이제 평면상을 지나가는 전류라고 하자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다 동일한 방향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크기만 구해서 적분해줘서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변수는 R제곱이 변수가 되는 거고 DS 값도 이제 변수가 되겠죠. 사인 세타도 변수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적분해서 이제 구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인데 그러면 매번 어떤 부정형의 모양에 대해서 이 R 값도 또 그리고 DS와 사인 세타가 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I는 다 동일한 도선에 흐르는 전류니까 I는 그냥 상수가 되겠죠. 어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해 과정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구해준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뭐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계산은 좀 어렵게 되겠죠. 물론 컴퓨터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임의의 전류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P점에서 이 자기장을 구해낼 수는 있지만 손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비오사바르 법칙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래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269페이지에 보면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정도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손으로 이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머리로. 자, 29-20에 보면 이제 뮤0가 나오게 되는데 이 투자율이 뭐냐면 투자율 뮤0는 크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단위로는 좌변이 테슬라잖아요. 자기장 단위. 우변이 전류 나누기 미터의 제곱분의 다시 이건 뭐예요? 이건 단위 벡터니까 크기 단위는 이 미터에 들어있겠죠. 미터. 그렇죠? 그래서 이 DS도 길이니까 길이의 제곱분의 길이니까 미터분의 암페어가 돼서 이 뮤0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런 형태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 상수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상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용어가 투자율이라고 해요. 투자율. 투자 상수가 아니라 투자율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건 전기에서 어떤 매질이 갖는 유전율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 되는데 투자율은 어떤 매질이 갖는 자기적인 특성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투자율이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